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기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IT,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한 주간 총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삼성전자가 2% 가까이 빠지면서 삼성전자하고 밀접한 종목군들이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지분을 출자했거나 혹은 이제 삼성전자가 오를 때 많이 올랐던 IT 종목군들의 하락세가 좀 깊었던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이번 조정은 이제 10보 전지를 위한 한 2, 3보쯤의 후퇴로 해석이 되겠고요. 조정 이후에는 다시 어떤 IT 섹터 중심으로 해서 랠리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항상 강조를 해드리는 게 이제 시장의 절대 권력, 시장의 모든 권력은 삼성전자로부터 나온다고 이제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변함이 절대 없고요. 특히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 요번에 이제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못했던 분들은 요번 조정기를 통해서 반드시 편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편으로 이번 조정을 통해서 이제는 차별화가 많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동안에 삼성전자 오르고 IT 전반이 오르면서 어설프게 동반 상승한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군들은 이제 도태가 될 거고 한 번의 어떤 필터링 과정을 거쳐면서 진검승부가 IT 내에서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요. 오늘 그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금요일 같은 경우 보면 셀트리온하고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조정을 좀 깊게 좀 받았죠.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셀트리온이라든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 시장의 어떤 지표 역할을 했는데 그러면서 바이오 환경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 종목이 이제 다음 주 이후부터는 개인기를 가진 그런 바이오 중심으로 해서 어떤 시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아래줄 보시면 이제 IT 섹터, 삼성전자 우선주라고 제가 자꾸 강조해드리는 게 보통주로 얘기하면 과거서부터 사실 삼성전자는 과거에는 이제 고가주였죠. 액면분할전에 고가주였고 시가총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개인 투자가들이 자꾸 범접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우선주로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 회원분들도 보통주를 못 사시는 분들이 우선주를 사니까 좀 많이 사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를 나눠보면요, 그 삼성전자 우선주를 샀을 때하고 안 샀을 때하고 완전히 분위기가 틀린 것 같아요. 삼성전자 우선주를 사고 나니까 마음이 굉장히 편하다는 얘기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아직 이제 리허설이죠. 삼성전자 리허설이고 본격적으로 유동성이 개입되면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는 개별주처럼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어제는 이제 헤이븐 스탁이라고 했는데 세이프 헤이븐이라고 했어요. 세이프가 이제 안전하다는 거죠. 안전한 어떤 그 안식처, 피난처, 노아의 방주를 패러디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의 방주라고 한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바이오 중에서도 특히 이제 바닥권 턴어라운드주들이 아직까지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효과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절대 자랑하는 거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그 IT도 틀린 게 많고, 특히 5G 같은 경우는 RFHIC를 굉장히 많이 강조해드리는데, 제법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바이오 섹터는 제가 유튜브 방송을 8월 28일서부터 했거든요. 그리고 추천한 것은 이제 8월 29일서부터 추천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추천 종목을 보니까 한 10종목을 추천했는데 10종목이 다 올랐어요. 그만큼 바이오에서는 수익률 내기가 아직까지 굉장히 수월하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안내 말씀드리면요. 이제 내일 모레가 되겠죠. 저희가 증권 강의회를 지금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네 번째 개최를 하는 것 같아요. 오후 2시부터 5시고요. 청담동 리베라 호텔에서 합니다. 리베라 호텔 분위기 괜찮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강사가 그동안은 저하고 이제 우리 양우석 센터장님께서 진행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 박태준 부회장께서, 바이오 특집으로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셀트리온 3만원대, 4만원대 발굴이 주역이었어요. 바이오에 대해서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굉장히 깊이 있는 강의가 될 텐데요. 특히 HLB 중심으로 많이 풀어가는데요. 잠시 후 우리가 HLB 논리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는데, 현재 가격대에서 한 100만원 정도 그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HLB가 개인들 투자가들도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특히 오시면은 많은 영감을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아울러서 저희가 이제 유튜브 통해서 강의할 때 이강선 회원이라고 계십니다. 저희 그 VIP 회원이세요. 6천만원 갖고 이제 50억이 넘었습니다. 그 한때 이제 본인 계좌를 강연역에서 오픈했어요. 노트북을 갖고서 오픈도 했고요. 한 30분 정도 뭐 성공 투자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첫 번째 강의했을 때 종목을 바이오 종목을 얘기했는데 제법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도 그 종목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그 종목도 공개할 것 같습니다. 참가비는 2만원이고 유튜브 참석자분들은 접수하실 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좀 소장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 시세 형성의 원리, 뭐 매집값 분산의 메커니즘, 그다음에 바이오 어떤 주도주 내비게이션 이런 자료를 제가 10페이지 분량으로 만들었으니까는요.
공부하시는 분들 특히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자, 주요 내용은 이제 아래와 같습니다. 자, 참석하시면 아무래도 참석한다고 뭐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좋은 영감은 얻겠고, 주식은 반드시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기본적인 개념은 좀 우리가 좀 많이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IT, 바이오 주간 총정리. 먼저 이제 IT 섹터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바이오 섹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T 섹터 핵심 포인트는 삼성전자가 지금 조정기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이제 크게는 안 빠질 거고, 한 일주일 정도는, 한 5일 정도는 조정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삼성전자에 몰려있던 매기가 과연 어디로 향할까? 이게 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제 오늘 5G 테마에 대해서도 주간 특집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5G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5G 환경이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으면 5G가 환경이 좀 좋아진다고 본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이제 비중을 따지면 한 6대4 비중으로 유동성 장세 전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굳이 유동성 장세가 아니더라도, 낙폭과대한 대형주죠. 경기 민감 대형주, 큰 자금으로만 올릴 수 있는 그런 대형주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금요일 장세 보니까 포스코라든가 뭐 롯데케미칼, 뭐 풍산, 한진중공업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목요일 장세 보면 한국전력 같은 경우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거든요. 유동성이 굉장히 선호하는 종목군 중에 하나죠. 한전 같은 경우는 지금 PBR이라고, PBR, 주당 순자산 비율이 0.3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청산가치의 30%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청산가치하고 동일하려면 여기서 70%가 더 올라가면 되는 거죠. 70%가 아니죠. 지금 3분의 1이니까 꽤 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물론 이제 PBR 기준으로만 봤을 때. 자, 그래서 1번, 이제 삼성전자 조정이 조정으로 이제 관련 중성주 흔들림이 확대가 되는 것이고요. 오늘 굉장히 흔들림이 크죠. 근데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IT 섹터가 전체가 다 오르면서, 특히 이제 9월 이후서부터 IT 섹터가 굉장히 강했는데, 어설프게 동반 상승하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근데, 요번 위기를 통해서 차별화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필터링 과정이라고 봐야 돼요. 필터링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IT 주도주가 탄생한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종목, 강조한 종목이 이제 삼성전자 지분을 투자한 5종목이 있죠. 원익 IPS, 그 다음에 SFA, 그리고 동진 세미캠 있죠. 아울러서 이제 원익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SFA 반도체 살펴보도록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바닥권에서 좀 올라가는, 바닥권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안 빠지죠. SKC 코롱 PI라든가 ISC, 이 두 종목 모두 그런 자질을 갖고 있는 종목이에요. 어설프게 제가 이렇게 발굴한 종목은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유동성 장세 가능성 대비해서 삼성 엔지니어링 혹은 이제 지주회사들, 삼성물산, SK가 좋습니다. 그리고 증권주 중에서 가장 무리가 없는 게 이제 NH투자증권인데, SK증권 같은 경우 제가 한번 대표적인 과거 전통적인 유동성 장세에서는 SK증권 같은 이런 저가주거든요. 600원짜리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랐던 사례가 있는데, 지금 크게 물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주보다 우선주가 많이 빠지죠. 자, 지금 아직 장이 안 끝난 상황인데 2.6%, 제법 많이 빠지네요. 물론 이제 거래가 크게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조정을 기존에 좀 사서 조금이라도 남은 분들 혹은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개의치 마시고요. 오늘 조정 폭이 깊으니까 만약에 월요일 정도 마이너스 한 1% 정도라면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물려도 아주 회피한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 싶어요. 20일 이동평선이 받치고 있죠. 20일 이동 평균 가격이 얼마인가요? 지금 41,600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 정도 위에서는 제가 보기엔 42,000원 미만에서는 우리가 한번 사볼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월봉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전혀 의미 없습니다. 이번엔 3파도 걸리기 때문에 신고가 돌파를 위한 마지막에 어떤 할례 과정 정도 그렇게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신고가를 돌파한다는 것은 마치 엄마가 아가를 낳는 것 같은 그런 산통이 따릅니다. 그런 과정으로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SFA 보죠. SFA는 삼성전자가 지분 출자를 제일 많이 했다고 그랬죠. 10.12% 갖고 있습니다. S&P가 오른 것은 얘가 절대 잘나서가 아니라 지금 얘는 안 오는 주식이죠. 그러니까 시장은 IT 섹터 전반이 조정을 받는 가운데, 특히 오른 종목이 조정받는 가운데 차기 주도주를 모색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돼요.
돈은 시장의 유동성은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거부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진리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SFA를 우리가 관심 있게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박스권이죠. 박스 약간 저점을 상향하는 박스권인데 박스 하단에서 여지없이 양봉을 만들어줘. 오늘 특히 이제 IT 섹터 전반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양봉을 만들어줬다는 것은 좀 의미가 있는데 역시 거래가 크게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의미는 신뢰도는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SFA 반도체 보죠. 제가 그 굉장히 강조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오늘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자, 4% 가까이 좀 빠지는데 역시 거래가 크게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의미는 없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4, 5조를 놓고 보면 이제 단기 파동이 뭐 한 3, 8, 1, 뭐 1, 2, 3, 4, 5 이렇게 뭐 마무리가 됐다고 봐야 되겠나요? 만약에 윤활 있죠, 윤활. 차트 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활이죠. 윤활 거래가 이 거래를 넘는 큰 거래가 터졌으면 저도 뭐 최소한 20%든 30%든 50%든 거래가 크면 클수록 제가 매도 비중을 높였을 겁니다. 그런데 거래가 많은 거래가 아니고 과열이 아니된 거예요, 과열이. 이렇게 빠진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부차스럽게 변명되고자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여하튼 간에 SF 반도체는 지금 3,000원대, 3,000원 초반 정도면 사야 되겠죠, 여러분들. 새로운 파동이라고 봐야 돼요. 1개월 정도를 놓고 본 분이라면 사야 되겠지만 저는 큰 그림을 보고 사자는 얘기죠. 자, SF 반도체. 그 다음에 원익 IPS가 오늘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이게 주가가 이게 조정받을 때 그 방송을 하니까 많이 힘들어요. 예전에 제가 그 와우TV에서 전문가 활동을 할 때도 보면 오를 때는 뭐 자신있게 빵빵 질리는데 빠질 때 되면 목소리도 좀 많이 위축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오전에 병원을 다녀와서 목은 좀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유튜브 방송하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이 있겠지만 하다 보니까 같은 어떤 그 뭐랄까 같이 연대하는 거죠. 같은 어떤 가치를 그 공유하고 서로 부자가 되기 위한 목표를 딱 그 같이 공유하면서 방송을 하는데 오를 때는 서로 이제 같이 축하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조정받을 때는 좀 서로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식이 제일 힘들 때가 뭐냐면요. 다른 종목 다 올라가는데 내 종목만 안 올라갈 때가 제일 힘든 거예요. 남들은 다 보는데 나만 못 볼 때가 가장 힘든 거죠. 근데 같이 다 빠지게 되면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 개인 생각인지 몰라도 주식이 정말 오묘합니다. 이 주식에 저처럼 오래 하다 보면은 뭐랄까 살아가는데 설렘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설렘이 떨어지는 것은 그 상대적으로 이제 덜 행복하고 늙은 거죠. 젊은 친구들 우리 그 애들 보면은 매일이 설레임으로 이렇게 설레이는 것 같아요. 자, 원익 IPS 어제 그제 정확히 보죠. 자, 요 날이죠. 개파락 나왔을 때 이거로 다소의 상처를 입은 거죠. 이러고 바로 돌파하기가 쉽지 않아요. 뭐 그런 우리가 그 목요일 방송, 수요일 방송에서도 이제 언급을 해드린 거죠. 여하튼 간에 좀 길게 봤으면 하는 바람이죠. 길게 보세요, 길게. KMW 10,000원에서 80,000원까지 갈 때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사실 10,000원대 사갖고 80,000원까지 끌고 간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단기 매매는 필패입니다, 필패. 중장기 투자가 반드시 중장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단기 매매가 맞는 영역이라면 저도 단기 매매를 해요. 근데 저도 많이 해봤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뭐 자산운용사에서 펀드도 운영해보고 자문사 제가 대표이사도 해보고 특히 예전에 90년대, 96년도, 95년도서부터 7년도 IMF까지 이제 증권사에 브로커 있었는데 얼마나 단타 매매 많이 했겠어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자, 원익 머티리얼즈는 뭐 괜찮습니다. 뭐 양호해요. 그리고 원익 머티리얼즈는 이제 바닥권이죠, 바닥권. 이제 추세 저항선을 이탈하는 거죠. 그리고 매물대를 굉장히 적은 거래량으로 도달했어요. 이 원익 머티리얼즈는 일단 수급적인 차원에서 완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완성도가 높다는 것은 매집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다음에 동진 세미캠 보죠. 자, 동진 세미캠도 요즘에 아주 헤매는 것 같은데, 이것도 아까 우리 그 SF 반도체와 비슷한 거죠. 제가 조정이 좀 있을 거라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솔브레인 사례를 통해서 방송했던 기억이 나는데, 동진 세미캠은 매수 관점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KC 코롱 PR 보죠.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SKC 코롱은 하방 경주 유지해주고, 요것도 사실 그 개파락이 나와서 상처를 입었는데,
요때죠, 요때. 갭을 뭐 잘 메꿨고, 그 다음에 바닥권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닥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저가 매수 기반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SKC 코르피아는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ISC 보죠. 자, 반도체 후공정이고, 이제 반도체 검사용 소켓을 만드는 회사죠.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ISC도 완성도가 굉장히 높겠고, 제가 보기에는 요번에 이제 IT 섹터 조정을 마무리 짓고 올라가면은, 동진 세미캠은 뭐 크게 오른 건 아니지만, 여기서 원익 IPS라든가 이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좀 물량 소화 과정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차고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후발로 이제 턴 어라운드되고, 후발로 이슈화되는 종목, 그런 종목군들이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바이오를 보죠. 셀트리온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조정이 좀 길어져요. 그리고 두 가지죠. 장이 아예 바이오 쪽으로 매기가 끊어져서 장이 없거나, 혹은 새로운 주도주가 탄생되면서, 셀트리온이라든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역할을 대행해 주는 거죠. 일단, 후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왜냐면 셀트리온 조정이 너무나도, 셀트리온이라든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조정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조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그 바이오 종목 중에서 개인기를 바탕으로, 제가 이따가 레고캠 바이오를 말씀드릴 겁니다. 약속을 했죠, 어제. 목요일에 약속했습니다. 바이오 개인기를 바탕으로 새로운 주도주 탄생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주도주 흐름을 살펴보고, 바닥권 턴어라운드 종목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의 차트는 뭐냐면, 셀트리온의 2015년도 8월입니다. 6만원에서 이제 그 다이렉트로 이제 40만원까지 급등을 했죠. 38만원대까지. 그 급등 직전이에요. 역사적 고점 돌파하고 첫 번째 눌림목이고, 이 아래 종목은 이제 HLB입니다. HLB도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고 첫 번째 조정인데, 제가 지금 우리 박태준 부회장님께 얘기를 들어보니까 논리가 거의 비슷해요. 비관이 지배를 한 거예요, 비관이. 악재가 지배를 할 거죠, 악재가. 이 셀트리온 이때 보고서가 추천 보고서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때 HSBC라고 이제 원문으로 영어로 써 있는 걸 우리 박태준 부회장께서 해석을 해가면서 우리가 증권 강의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요. 예, 동일하다고 본 거죠. 지금 셀트리온의 2015년도 6만원대 그때 현상하고, 왜냐면 메커니즘, 주도주 메커니즘은 동일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HLB의 지금 현 주가하고 좀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 내일 모레 강의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레고캠 바이오. 우리가 이제 알테오젠의 핵심 기술이 SC제형하고, SC제형은 뭐 강력한 어떤 성장 동력이라고 말씀드렸죠, 알테오젠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알테오젠이 갖고 있는 게 이제 ADC 기술인데, 그건 기술 초입 단계예요. 그러나 레고캠 바이오는 지금 기술 수주를 하고 있어요. 예? 레고캠 바이오. ADC 기술이라는 게 이제 안티바디 드럭 컨주게이트 접합체죠. 안티바디 드럭. 그러니까 이제 항체 약물 결합체를 의미하는 거죠. 기업 내용 보시면 이제 레고 케미스트리와 의약 화학 기반의 레고 케미스트리와 항체 약물 접합체 ADC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파이프라인 15개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그 바이오 종목 초기에 이제 9월 달에 얘기할 때, 특히 이제 플랫폼 기업이 최고라고 했어요. 플랫폼 기업들.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하고 플랫폼 기업이 최고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삼상에 따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시장은 시행착오로 반복 안 하거든요.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물론 이제 그 HLB라든가 이런 시장으로 가는 거지만, 제가 보기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너무 투기적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야무지게 올라가는 거예요. 알테오젠 올라가는 거 보세요. 굉장히 야무지죠. 레고캠 바이오도 이제 바닥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실적이 보면은, 얘는 이제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는 핵심 논리가 뭐냐면, 독보적인 ADC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파이프라인이 15개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됩니다. 주가가 턴어라운드가 계속해서, 바이오 기업들은 뭡니까? 흑자가 날 수 없죠, 초기에는. 그리고 계속 투자만 하는 거예요. 투자만 하다가, 그 투자 성과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 회수 구간에 진입하는 거예요. 마치 기관 산업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들 보면 이제 우리가 기술 특례 상장 기업 이런 그런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자, 레고캠 바이오 상승 논리가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게 FM 가이드인가 그렇습니다. FM 가이드 이제 보고서들 보니까 뭐 좋은 내용들 많아요. 바닥에서, 이게 많이 고점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힘든데, 바닥에서 바이오가 굉장히 열악할 때서부터 계속 나왔던 거예요. 오직 시장만이 살 길이다. 뭐 이것이 레고캠의 ADC 링거 플랫폼 기술의 힘. 뭡니까? 지속적인 기업 가치 창출, 차별적인 기술 플랫폼. 기술 수출은 악재가 아닌 호재지, 당연히 기술 수출 호재죠.
플랫폼 기술 부자, 지금 우리가 파이프라인 15개라고 그랬어요. 진화 중인 뭐 R&D 펀더멘탈, 재평가가 필요하다. 좋은 얘기가 다 있죠. 근데 바이오 환경이 안 좋았죠. 그런데 이게 턴어라운드 됐거든요. 물론 이슈화 순서로 HLB 혹은 메이지온이 이슈화가 먼저 됐기 때문에 올라갔지만, 이게 이제 기관산업, 장치산업 같은 경우는 순서열이 정해져 있다고 했어요. 조선업에서 1위는 삼성중업, 그 다음에 뭡니까? 뭐 대우조선이랑 삼성중업, 이런 순으로 돈을 많이 벌고 그런 순으로 주가가 결정이 되는데, 바이오는 절대 안 그래요. 우선순위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기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분이 됐네요. 셀트리온 보죠.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론입니다, 여러분들. 자, 셀트리온 조정이 좀 깊어집니다. 그러나, 여기가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이라고 이제 많이 말씀드렸어요. 물론 여기서 치고 갈 수도 있는데 한번 접고 가는 거지.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등산하는데, 제가 뭐 도봉산에 자주 올라가고, 도봉산 제 어릴 때 고향입니다, 도봉산이. 그런데, 예를 들어 뭐 자원봉 이런 데까지 다이렉트로 올라가면 못 올라가 힘들어서 중간에 한 번 쉬어줘야 되는 거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게 올라갔다 쉬고, 올라갔다 쉬고, 올라갔다 쉬고.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은 좀 걸리죠. 그런데 이 셀트리온의 조정을 과연 누가 메꿔줄 것인가? 그게 알테오젠이냐, 혹은 레고캠바이오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레고캠바이오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번 볼까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조정이 좀 깊어지고 있는데 이 갭상승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빠져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조정,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레고캠바이오 보죠. 레고캠바이오.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리려다가 혹시 물릴 것 같아서 오늘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항상 제가 뭐라고 하죠? 조정 이틀째라고 그랬죠. 조정 이틀째.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날 마이너스에서는 사야 되죠. 그러니까 장이 워낙 센 장이라면 첫날 조정에도 사야 돼요. 장이 약세 장이면 조정 3일째, 4일째, 5일째 사는 게 맞는데 요즘 같은 장 환경이라면 나쁘진 않아요. 좀 좋은 편이죠. 그러니까 조정 이틀째 사면 맞다고 보는 거죠. 레고캠바이오 이제 다음 주서 이제 꾸준하게 제가 이거는 리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의 완성도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구독자 2,500분 돌파 기념으로 이제 바이오톡스를 말씀드렸죠. 이거를 먼저 보고 자, 플러스 그 강보합 정도인데, 거래가 없기 때문에 뭐 의미는 없어요. 하여튼 뭐, 요 날이죠, 요 날. 요 날이 무슨 요일입니까? 이 날 이후에, 단기 급등 이후에, 단기 급등 이후에 뭐 3일 정도 눌림목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매수 관점으로 보셔야 되겠죠. 상승 논리를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이제 CRO 시장의 성장성, 두 번째는 이제 화평법, 세 번째는 이제 뭡니까? 그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신물질을 특허를 냈죠. 그래서 상용화하기보다는 기술 수출하겠다라는 게 있는데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죠, 저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도주 순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지온, 기존에. 메지온은 뭐, 계속해서 이제 상승 추세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제가 이제 제시한 거는 30만원까지는 갈 것 같고요. 그 이상은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뭡니까, 좀 빠르신 분들은 뭐 사도 괜찮다고 보죠. 제가 뭐, 말리진 않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사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메이지온, 그 다음 알테오젠이 정말 이게 좋은 겁니다.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이러는데 더 좋은 것은 뭐냐면 주가는 오르는데 거래량이 감소 추세죠. 이게 무서운 주식이에요. 이러다가 피날레가 나오는 거예요. 피날레가 시작됐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제가 알테오젠 같은 경우 목요일날도 굉장히 강조를 해드린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러다가 피날레를 칩니다. 우리가 한번 두고 보죠.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제가 보기엔 거의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피날레를 치면 보통 많이 가는 것은 이 가격대에서도 100% 가요. 이 가격대에서. 그러니까 한 9만원까지도 가능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역사의 고점 5만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그 회원분들 중에서 또 바이오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뭐 알테오젠 이게 최고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알테오젠, 그 다음에 한올바이오파마. 한올바이오파마는 이제 좀 못 올라오더라도 실적이 백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고요. 일단 여기가 한 31,500에서 한 32,000원 정도가 기준가가 될 것 같아요. 여기를 깨지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거기가 깨지지 않는 한은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시고요. 좀 예상보다 좀 느리게 가는 것 같아요. 일단 이때 흠집이 나서 그런가요? 금요일날 음봉이 나온 것은 거래 수반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큰 의미가 이제 없다고 봅니다. 한올바이오파마. 그 다음에 이제 좀 빨리 보죠. 태고사이언스. 자, 이런 것들 안정적이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ABL 바이오. 태고사이언스 여러분 굉장히 좋습니다. 눌림목이 들어왔죠.
지금 이제 조정 3일째인데 오늘 바이오 전반이 조정 받으니까 뭐 ABL 바이오는 매수로 해도 괜찮아요. 근데 뭐 이거하고 똑같은 게 이제 펩트론이죠. 펩트론도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펩트론. 그 다음에 빼먹은 게 뭐가 있나요? 제가 이제 제약주를 말씀드렸죠. 국제약품. 원래 국제약품은 핵심 논리가 있어요.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당뇨병 관련해서 핵심 가치가 있고, 그 약 이름 제가 잠시 까먹었는데, 잠시만요. 그렇죠. 당뇨병 관련주가 망막 변성 치료제죠. 타겐 F라고 해서 이게 아주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국제약품. 그리고, 올해 실적이 턴 어라운드가 됩니다. 실적이 좋아져요. 굉장히 차트 완성도 굉장히 높죠. 자, 그 다음에 조화제약도 말씀드렸고, 조화제약은 기술적으로 양호하다고 보고요. 조화제약보다는 국제약품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뭐 대한약품 말씀드렸는데, 이건 제가 사례로 말씀드렸던 거죠. 자, 대한약품도, 그러니까 이건 사실 거래가 너무 없네요. 그러니까 소액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바닥에 있는 거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잃지 않는 게임, 벌기 위한 게임보다는 이기기 위한 게임보다는 잃지 않는 게임이 먼저 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 월가격언에, 목숨 다음으로 소중한 재산이기에 모르고 투자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그랬어요. 주식을 왜 합니까? 나 스스로와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한 거죠.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고생 너무나도 많으셨고요. 자,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